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세포 분열까지 쫙 정리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자, 사람의 유전. 자, 옛날에 부모가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 유전자. 그건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유전자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또 세포. DNA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또 염색체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지. 1800년대 이런 개념조차 없었어. 이건 1900년대에다 와서야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는 모르지. 이해돼? 네.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궁금해했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유전 인자가 전해져. 그래서 닮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유전 인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가는지 자세하게 몰랐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머릿속으로 저 사람이 상상하는 개념이야. 근데 그게 1900년대로 오면서 그게 유전자였던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한 게 유전자를 얘기했던 거라고. 근데 이 상상한 유전 인자가 자식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식의 부모를 닮는 거야 라고 한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성공한 거야. 완두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 근데 이 성공은 나중에 인정을 받는 거야. 한 30년이 지난 1900년대. 이 사람이 논문을 이걸 실험으로 완두콩 교배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런데 1900년대에 와서 그것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문 발표가 1867년도인가 아마 그렇거든. 근데 이게 1900년대에 와서 밝혀지게 된 거야. 멘델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게 맞아. 완전히 유전자 소재로 참 좋아. 세대가 짧아.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이야. 그럼 연구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30까지 공부를 했다 쳐. 그럼 이제 연구실 들어가면 이제 한 세대를 거두면 30년이 있어야 돼. 그 또 한 세대를 관찰하면 또 30년이 있어야 돼. 또 한 세대를 관찰하면 3세대만 내려가도 벌써 몇 년이야? 90년이야. 연구자가 늙어 죽어. 그러니까 4세대는 이 사람은 확인을 못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끊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1대, 2대, 3대만 내려갔다고 이거를 통계 처리할 수 있겠어? 힘들어. 세대는 짧은 게 유전 모델로 좋아. 자손은 많아. 그래. 자손 수가 많아. 우리는 많아봤자 4, 5이지. 근데 완두는 한번 나무에서 열리면 한 3,000개, 4,000개씩만 열리니까.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짧으니까 또 3, 4,000개 열리고 그 다음도 자손수가 많아야 통계 처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네 번째. 아니, 세 번째. 대립 성질이 뚜렷해. 완두는 대립 성질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뭐 아니면 도야. 둥근 거 아니면 줄인 거. 황색 아니면 녹색.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네요. 자주 색깔 아니면 흰색. 꽃 색깔이. 콩깍지 색깔이 녹색이냐 아니면 황색이냐. 콩깍지 이렇게 잘록하게 생겼느냐 아니면 매끈하게 생겼느냐. 길이가 크냐 길이가 작냐. 꽃이 끝에 피느냐 둘레에 피느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7가지의 확률이 뚜렷했는데 인간은 7가지 확률이 너 보조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몰라. 그래요. 머리가 이게 곱슬인 거야 짓는 거야 모른다니까. 애매한 확률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유전 연구가 힘든 거야. 자가수분이 용이했다. 자가수분 알아?
자기가 자기한테 피는 거. 뭔 소리야? 암술과 수술이 한 꽃 안에 피는 꽃을 양성화라고 불러. 양성. 수술에는 꽃가루가 암술물에 가서 달라붙는 걸 뭐라 그래? 수분. 그게 수분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달라붙으면 이게 자가수분이야. 한 꽃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 사이에 일어나는 게 자가수분이야.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은 열성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거든. 한 나무에 있는 또 다른 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자가수분이라고 불러. 타가수분은 다른 나무야. 다른 나무에 있는 얘가 이제 다른 나무에 있는 이게 타가수분이야. 자연 상태에서는 타가수분을 해. 자가수분 안 해. 열성 형질이 안 좋으니까. 이해됐어? 네네. 근데 저게 자가수분이 바로 근친교배를 말하는 거야. 가족. 어떤 대유전자의 열성 유전자는 그 집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집안 사람들이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열성 유전자가 만날 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열성 성질은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근친교배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집안에는 이 열성 유전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야. 그럼 이 집안 사람하고 다른 사람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스몰 A가 발현돼서 태어난 아이는 없겠지. 그죠? 확률이 낮겠지. 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돼?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8촌을 가족 바운다리에 넣어서 8촌 이내에서는 안 돼. 결혼이. 일본은 4촌까지는 안 돼. 그 이상은 되고. 8촌이면 뭐라고요? 고모? 그럼 고모가 8촌이야? 아니지. 아빠랑 나랑 1촌이고 그러네요. 아버지 형제들도 그렇고 8촌이면 뭐예요? 이종 4촌, 고종 4촌 그러잖아. 엄마의 형제, 아빠의 형제에서 태어난 형들을 이종 4촌, 고종 4촌이라고 태어난 거기는 4촌까지란 말이지. 3종 4촌. 응? 그럼 이제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형제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네. 그럼 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된 거고,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있고, 큰 할아버지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서 형제들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촌수가 좀 넘어가는 건데 8촌까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없는 사람은 더 있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재배가 용이하다라는 거지. 이게 유전 연구 재료를 참 좋아. 그럼 거기 책을 한번 봐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거. 저거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한 세대가 길어서 유전 결과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가 없다. 30일인가? 자선의 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가 어렵다. 자연형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아서 결과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형질의 발현이 환경 영향을 받는다. 아, 피부 색깔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달라. 아 그래요? 여름에는 태양을 많이 쬐니까 좀 검해. 겨울에 되면 하얗게 원래는 되돌아오잖아. 그러니까 환경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데 과연 이 멘데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두가 유전 연구 재료를 참 좋은 특징을 갖고 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 저걸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선택이었다는 거지. 만약에 다른 재료를 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대파이는. 응? 그래서 참 이게 재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요즘 완두, 그다음에 뭐 초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전을 많이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의 유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쭉 개념 이해돼? 네네. 안 되지 우리는 이런 거 교배 실험. 자식 태어나면 30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얼마 안 되잖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지.
중에 하나가 가계도. 어떤 집안 사람들의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 이 유전병 형질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대. 이거 좀 이따가 두 번째. 쌍둥이 연구.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수정란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자, 이 세포기에 들어가, 이 세포기. 근데 이 세포기 때 두 개가 완벽하게 그냥 나눠져 버리는 거야. 원래는 안 나눠지는데. 원래는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 근데 이게 완벽하게 분리가 돼 버린다. 그러면 얘 따로 발생 과정을 거쳐서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정란 한 개로부터 태어난 이 두 명의 아이를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야. 새 쌍둥이도 있어. 나눠주기 또 나눠주기 세 개. 유전자는 그러면 성은 같아요? 유전자가 어떤 나고 같다. 동일하지. 이럴 수가. 오, 복제 인간인가? 그럼 네 생각이 아, 혈액형 똑같지, 성별 똑같지. 성별도 같아요? 이 자식아 당연히 같지. 그러네. 하나가 나눠져 갖고 된 건데 성별 어떻게 달라져? 그렇네요. 이거 이해돼? 네네. 성격도 같아요? 같겠냐? 좀 달라요. 서로 다른 수정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수정란이 각각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 그럼 얘네 둘을 이란성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달라. 성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혈액형은 똑같아. 그래 혈액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키는 얘네들이 키가 같을까? 아니면 얘네들이 키가 더 같을까? 저 일란성 더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들의 두 사람의 어떤 형질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란성 쌍둥이들의 어떤 특징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야. 일란성을 함께 자란 집안을 조사해보고 따로 자란 집안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안도 조사하고 일란성 쌍둥이들이 이제 함께 자란 집안을 조사하는 거야. 함께 자랐다 환경이 동일하고 따로 자랐다 환경이 다르고 유전자는 다르지만 함께 컸다 환경이 같다면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이 형질이 일치하느냐. 그래서 하나는 서울에서 자라고 하나는 제주도에서 자랐을 때 이 형질이 이 둘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일란성이 함께 자랐어. 얘네는 이 형질이 얼마나 둘이 일치하는지 그 일치율을 조사한 거야. 1은 일치한다는 뜻이야. 일치율에서 1은 네. 혈액형을 조사해봤다. 얘네들이 혈액형이 같아. 얘네들이 혈액형이 같아. 얘네들이 혈액형이 같을 확률이 0.7 정도로 나왔대. 그러면 유전자가 같기만 하다면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얘네들은 그 형질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혈액형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환경 영향을 안 주는 거지. 너 무슨 형이야? 네? 무슨 형이냐고? 저 O형이요. 너 아프리카 AB형이 돼서 오냐? 아니죠. 너 피부 지금 아프리카 한 달 살고 오면은 너 지금 내 피부인 것 같아? 까매져서 온다고. 근데 다시 또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그래요? 제대로 시작할까? 이럴 수가. 키. 얘네 둘이 키가 일치할 확률은 0.9. 1은 아니네. 근데 1과 가깝지? 네. 그러니까 둘이 키가 비슷하다라는 거야.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확 줄여네. 근데 이쪽이 일치율이 더 크지. 그럼 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전자하고 환경 중에서 누가 많은 영향을 주는 거야? 유전자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해됐어? 네. 성적, 일반 성적. 공부를 잘할 확률이니 공부를 못하든지 아무튼 둘이 성적이 비슷할 확률이야. 상관없지 않아요? 알았어? 네. 얘가 더 일치율이 더 높아. 그럼 둘이 성적이 비슷할 확률보다 얘가 더 일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둘이 성적이 같은 것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지. 이해됐냐? 아, 알겠다. 알았어?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란성이든 이런 집안들을 조사해서 어떤 형질이 얼마만큼 얘네들 일치하는지 또 어떤 형질이 얼마 일치하고 또 어떤 형질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는 거지. 이게 사람의 쌍둥이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형질 발현에 유전자와 환경이 주는 영향을 연구한다. 오케이. 네네. 지금 몇 분? 17분이었어요. 가도 되겠다.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가자. 아, 왜? 화장실 다녀왔어요. 언제? 에이씨. 이거 다시 보기해. 이거 필기해. 네네. 내신에서나 뭐 나오지 뭐. 수능에서는 안 나와. 좀 이따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집단조사라고 하는 거 있지. 네네.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 형질을 조사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유전자 빈도, 유전자 변이, 질병의 관련성 등을 연구한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서울의 인구가 1000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유전병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으로 태어나서 이 10명을 이제 병원 한 곳에서 치료를 했어. 병원은 이제 한 곳에서 10명만 치료할 수 있는 거야. 인구가 늘 수도 있지. 네네. 만약에 얘가 서울 인구가 2배가 된다면 유전병으로 태어나는 아이도 2배로 태어나지 않겠냐? 그죠. 그럼 이 병원에 한 곳에서 10명인데 20명이 됐으니까 이 한 곳에서 10명을 다 치료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병원 하나를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어떤 집단이 변했을 때 특정 대리유전자의 빈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뭐 병원을 더 만드는 애, 뭐 어쩌네,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여기 집단조사인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알아보면 방법을 써라 그러면 제목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가계도 조사,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집단 조사, 염색체미 유전자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집단 조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까요? 자, 염색체미 유전자 이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지. 염색체 숫자,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의 이상 여부를 핵형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한다. 알겠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중에서 안 하는 거, 가계도. 부럽구나. 자, 네모, 남자, 생, 동그라미. 주거, 동그라미, 여자, 둘은 부부, 아래로 자식이 하나 태어났어. 여기도. 또 둘이 결혼. 그래서 자식,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교묘하게 태하는 거야. 번호 1번, 2번, 3번, 4.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주고 옆에다가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아무것도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데 이게 색깔이 칠해진 차이는 뭐냐? 이거는 정상형질, 정상 남자, 정상 여자. 이거는 어떤 유전병, 유전병 남자, 유전병 여자. 이렇게 됐어? 8번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 이 여자아이가 얘만 유전병이 걸렸어. 됐어? 그럼 가게도 주고 기억. 유전병 형질은 우성 형질인지 열성 형질인지를 알아봐. 문제에서. 유전병 우성이다. 그럼 맞는지 아닌지를 맞춰야지. 예. 유전병 유전자는 3년 생체 위에 있을까, 성년 생체 위에 있을까? 그거 맞추는 거야. 아빠의 영향이냐, 엄마의 영향이냐, 아니면 양쪽 다 영향을 받아서 얘가 걸린 거냐. 그러면 세 번째, 디귿, 보기는 얘 동생이 태어날 때 정상인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계도의 문제 패턴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제 가계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열을 판단해라.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병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정상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거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가계도에 있는 그림들을 잘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 어떤 그림이 있니? 위쪽에 있는 그림 있지 않아? 네. 여기는 여기. 자, 엄마 아빠는 정상이야. 근데 거기서 유전병이 태어났어. 그럼 엄마 아빠에게서 없던 게 나왔지? 네. 그러면 그거는 열성이야. 열성. 그럼 정상 형질이 우성자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으로 판단하면 돼. 그래서 우성 열성을 판단하고 서술형이야.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우성이야? 그럼 왜 우성이냐? 열성이야? 그럼 왜 열성이냐? 이거를 쓸 수도 있어야 돼. 있네. 엄마 아빠는 정상 형질로 똑같은데 유전병의 자손이 태어났으니까 이 유전병은 열성 형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5와 6 정상분모로부터 8번 유전병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병 형질은 열성이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서술형 나오면. 근데 아무리 들여봐도 이런 그림이 없으면 이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봐. 엄마 아빠는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유전병이다. 근데 자식이 정상이 나왔어. 우성열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엄마 아빠에게서 어떤 형질이 갑자기 나오면 열성. 엄마 아빠에서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왔지. 네. 정상이 열성이라고. 알겠어? 유전병이 우성인 거야. 그러니까 유전병이 발현되느냐 정상이 발현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나오면 그 형질은 열성이야.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나오면 그 형질은 열성 형질인 거야. 열성은 엄마 아빠에서 왜 안 나타났냐면 우성 형질에 숨겨져 있었다고. 이해됐어? 숨겨져 있었던 게 만나는 거야. 숨겨져 있어서 발현이 안 된 게 드러난 거라고. 숨겨진 건 열성이거든. 이해됐어? 네. 근데 이런 두 가계도가 아무리 들여봐도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때는 또 다른 제시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 4번이라고 주어져서 4번. 4는 이 유전병 대리 유전자를 2형 접합으로
갖고 있대. 4번은 이 유전벽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E형 접합이야. 혈액형에서 E형 접합이 뭐야? AO BO 이런 게 E형 접합이라.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그럼 동형 접합은? AAB 이런 걸 동형 접합이라고 해요. 동형 접합. E형 접합. 자, 대립유전자가 RJ 스몰A로 되어 있대. 이건 뭐야? E형 이건 E형 접합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생식세포에 하나는 RJ, 하나는 스몰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게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생식세포로 만들 때 이게 이렇게 복제돼서 분리가 돼도 이런 거 각각 두 종류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생식세포 만들 때 나눠도 이런 거 두 종류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E형 접합이야. 4번이 E형 접합인 4번에게서 표현된 형질이 우성형질. E형 접합에서 표현된 형질이 우성이야. 만약에 이 표현된 형질이 정상으로 표현이 됐다면 정상이 우성형질인 거고, E형 접합인데 유전병이 표현이 됐다면 유전병이 우성인 거야. 왜 웃어? 네? 왜 실실 웃어? 아니 이게 맛있어. 미치겠네. 껌이 맛있어? 네. 아니 되게 우성하니까 막 우성 시끄러. E형 접합일 때 표현된 형질이 우성이라고 그랬어. 4번에서 뭘로 표현됐어? 잠시만요. E형 뭘로 표현됐어? E형? 정상이잖아. 네. 정상이 우성인 거지. 이럴 수가 깨달아버렸다. 그림으로 찾으면 그림으로 하면 돼. 근데 그림이 없으면 누군가가 E형 접합으로 줬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걸 가지고 우성여성을 판단해야 돼. 알았냐? 쉬운 문제는 가게도 하나에 형질 하나만 줘. 좀 어려운 문제는 2개를 주고, 많이 어려운 건 3개를 주고. 가운데가 빼버릴 수도 있어요. 5번은 막 안 주고 그래요. 8번은 안 주고. 당연하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버려? 자, 이게 되면 뭘 해야 돼? 상념색체인지 성념색체인지를 구분해야 돼. 무슨 말이야? 이 유전병에 관여하는 이 대립유전자가 네. 상념색체에 있느냐 성념색체에 있느냐. 뭐 무조건 상 아니에요? 아니네. 스냅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네. 이거 구분해야 된다. 이럴 수가. 이게 정해진 거 있어. 성념색체에 있는 유전은 생명, 혈액병. 이거는 무조건 X형 색체상이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난 거야. 빗속털 가다증은 이건 Y형 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생명에 대한 관계도다. 그러면 생명, 성념 색체에 있으니까 X와 Y를 이용해서 유전자 기호를 쓰면 되는 거고. 상념 색체도 이게 정해진 게 있어. 혈액형 유전이 혈액형. 혈액형과 관련된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 상념 색체 위에 있는 거야. 알겠냐? 네. 그러면 저기 있는 8번 여자아이가 지금 유전병에 걸렸잖아. 네네. 이거 갖고 이제 우성요성을 판단했고. 그럼 제가 상념 색체에 있는 건지 성념 색체에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알아내야 할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아빠 쪽에 영향을 받아서 된 건지 엄마 쪽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양쪽 영향을 받은 건지. 그럼 저기 있는 8번에 갖고 있는 유전병 유전자가 1, 2번에서 누가 3, 4번에서 누가 준 거냐 아니면 양쪽에서 이렇게 줘서 이렇게 온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됐냐? 네. 문제 낼 거야. 문제.
엄마 아빠는 정상. 자식이 비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있을게. 아니면 PTC 쓴 용액의 쓴맛을 못 느껴. 알겠어? 자, 정상, 미매, 오성열성 구분. 난 정상이 우성이고 열성이 더 생명. 부모에게서 어떤 성질이 나왔으니까 미맹은 열성 성질이고 정상은 오성 성질이다. 이제 첫 번째 거 한 거야. 이제 두 번째, 상인지 성인지를 모르지. 네. 그러니까 if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자, 열성은 열성끼리 만나야지만 표현이 되는 거야. 열성하고 우성이 있으면 열성은 당연히 발현이 안 되지, 우성이 발현되겠지. 그러니까 열성과 열성끼리 만나야 돼. 이거 무슨 형이야? A형. 이거 A형으로 표현되잖아. A형. 네. 이게 A형인 이유는 O형이 열성이라서. A 유전자가 O에 대해서 우성 성질이기 때문이야. 이거는 B형. 얘가 B형인 이유는 B가 O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그럼 O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 O. 그래. 열성 애들끼리 만나야지만 그게 표현이 된다고. 알겠어? 이해됐어? 네. 어? 그럼 얘가 지금 열성이잖아. 그럼 열성 유전자끼리 만나야 돼. 근데 그게 성염색체에 있는 열성이니까. 성염색체. 여자잖아. XX. 자, 그럼 열성이니까 이렇게 미맹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대. 그럼 이렇게 미맹 유전자 열성들이 있어야 미맹이 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정상이잖아.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태어나? 엄마는 이거 정상 맞아. 이형 접합일 때 정상이 표현됐어. 근데 아빠는 이게 안 맞아. 하나는 아빠가 줘야 되고 하나는 엄마가 줘야 되거든. 엄마는 이거는 줄 수는 있어. 근데 아빠가 이거를 못 주잖아. 아빠는 정상을 줄 텐데? 그럼 얘는 정상하고 미맹이 있으면 얘는 정상을 표현되지 미맹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열성은 열성끼리 만나야 돼. 그럼 이건 하나 엄마가 주고 하나 아빠가 준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염색체 위주로. 이해됐냐? 네.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일 때에는 유전자 기호는 이게 대문자, 소문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걸 주로 이용을 하면 돼. 이 대소문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 기호 아무거나 쓰면 돼. 나는 A를 쓸 거야. 열성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열성끼리 만나야 된다. 스몰 a, 스몰 a. 하나는 누가 줬다? 아빠가. 하나는 누가 줬어? 엄마가 이렇게 준 거지. 됐어? 근데 엄마 아빠는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형 접합이지. 네네. 뭘로 표현됐어? 우성. 정상. 정상. 그 정상이 우성이라.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정상은 미맹에 대해서 우성. 미맹은 열성 성질이며 어떤 염색체 위에 있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이다. 라는 거지. 알겠어? 네. 세 번째까지 하면 이제 네 번째, 아니 세 번째가 이제 그거를 해야 돼. 유전자형. 이거 유전자형 다 파악했잖아. 유전자형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확률을 구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B형, E형, D급 보기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계속 할 거야. 자, 동생은 아래쪽에 표현하지? 네네. 자, 동생이 미맹인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봐. 미맹인 남동생이 태어날 확률. 구해봐. 잠시만요. 미리 아빠한테 A 하나.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1.
8분의 1. 왜 8분의 1이라고 생각했어? 아빠 거 일단은 남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빠 거 y의 그 2분의 1에다가 엄마는 xx니까 무조건 x 1. 그 다음에 미맹이 열성이니까 저희 막 스몰 a에 줘야 되니까 2분의 1. 엄마한테는 스몰 a에 줘야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1 하면 8분의 1. A, B형하고 O형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혈액형은 2개. A형은 남자고 B형은 여자야? 아니죠. A형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B형은 남자가 될 수도 있지. 네. 그럼 성별이 결정이 되는 사건과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지. 그럼 별개의 사건은 서로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해되냐? 네. 미맹이 되는 건 지금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그랬잖아. 네. 성별이 결정이 되는 건 성념색체에서 결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인 거지. 그래서 남동생이 태어나는 건 2분의 1. 미맹이 될 확률은 4분의 1. 맞았구나. 알겠어? 네. 어? 가가 미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엄마와 똑같이 가지고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미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 엄마는 미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뭐야? A. 뭔 A 이 새끼야? 네? 무슨 A야? 스몰 A. 뭐라는 거야? 미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 네. 엄마와 동일 확률. 엄마가 뭐냐고? 엄마가 라지 A 스몰 A. 엄마가 라지 스몰 A가 똑같이 라지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아빠한테 6분의 1, 4분의 1 아니에요? 아니야. 아, 3분의 1, 3분의 1. 아니야. 4분의 2분의 1이다. 아니야. 3분의 2. 아니라고. 5분의 1. 누구? 빨리. 빨리 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사분의 4분의 1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4분의 1 아니라고요? 어. 말이 안 되는데. 네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다. 6분의 2니까 아닌데? 3분의 1? 아닌데. 아, 뭐냐? 답이 없어요. 답이 있어. 3분의 1 아니야? 3분의 1? 아니니까. 오이씨. 6분의 2요? 아. 야,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다. A니까 만들 수 있는 게 4개인데 3 나올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에다가 2분의 9 4분의 1은 안 되네요. 아니라니까. 아, 왜 아는데 자꾸 웃겨. 뭐지? 어. 그럼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쉽게 풀리겠어? 대립 유전자를 엄마와 동일 확률. 엄마가 A, 엄마가 동일하는 라지 라지 스몰이에요. 아빠도 라지 스몰. 그럼 가가 라지 스몰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거 그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근데 다른 거 있잖아요. 여서잖아요. 그 정해졌잖아. 2분의 1. 그걸 왜 곱해? 왜? 다음 그러면은 2분의 1이 있어요. 틀렸어. 이럴 수가. 어떡하지? 틀렸어. 응? 뭐예요? 그러면은? 보죠. 고민해 빨리. 이럴 수가. 사실 사실 좀 빨리 끝나겠는데? 뭐 트랜스젠더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뭐 입양하고 말까? 몰래? 아이고 트랜스젠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너 맞는다 너. 나한테 맞으면 아플 텐데. 안 돼요. 뭐 때리지 마세요. 저 몸 약해요. 급수를 알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거 무한히 들리면 안 돼요, 지금? 헤어나올 수 있는데요? 야, 이거 왜 4가 나왔어? 경우의 수가? 4가 나올 수 있는 4개 아니에요? A. 아빠가 이렇게, 네. 엄마가 이렇게. 네. 그러면 이런 애도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애도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애도 태어날 수도 있고,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야. 네. 근데 이제 미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미맹은 스몰 a가 미맹이니까 4가지 중에서 하나. 한 가지.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 나왔단 말이지. 됐어? 네네. 이제 정해졌으니까 응? 안 곱하고. 뭐라고? 성이 정해졌으니까 안 곱하고. 안 곱한 게 아니라 성은 정해졌지. A. 자, 그러면 엄마가 뭐야? 라지 스몰 a잖아. 네. 2개. 그래. 4분의 2. 그지? 네.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3분의 2예요. 응? 3분의 2인가? 3분의 1인가? 3분의 1. 아니야? 그럼 12분의 1. 아니야. 뭘 하다가 정리해야 돼요, 저거? 잘 봐. 그냥 1인가? 잘 보라니까. 잘 보라니까? 엄마와 동일분을 미맹대인 유전자.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될 수도 있어. 4분의 1 같아요. 아니야. 아닌가? 잘 보라니까? 저거는 라지 스몰이가 아니라 스몰 A 라지 A다. 하나는. 뭐야, 뒤집으면 똑같은 거야. 아 그래요? 안돼 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4분의 3인가? 아니.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미맹 대립 유전자를 엄마와 동일 확률. 엄마가 저거. 가르쳐줄까? 네. 이게 뭐예요? 맞지 않나? 내 그림 잘 보라 그랬지? 네. 그림 잘 보라 했지, 그림. 가비도 그림 잘 보라 그랬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네. 그 얘를 빼야지. 와. 이럴 수가. 그러네. 야, 미명은 색깔이 칠해진 애가 미명이라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3분의 2였구나. 3분의 2라고. 믿을 수 없다. 3개 중에서 2개. 이럴 수가. 와. 야, 카메라 좀 돌려서 여기 나오면 살짝 돌려서. 이해됐어? 네. 문제.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우선 이거는 3영실체 이거 정해진 거야. 네. 얘는 정상, 얘는 병에 관련된 유전이야.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오지 이거? 네. 여기까지 나오나? 네, 나와요. 여기서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두 집안의 차이는 뭘까? 두 집안의 차이 똑같은 아니요? 없지 차이가. 네. 아 제가 AA 라지 A 그래서 라지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각각 구해봐. 1번 2번. 저거 눈으로 모르는 한다고? 네? 눈으로 한다고? 아니 저거 모르고 있는데 어떡해요? 괜찮아. 아니 야 틀었어 이상하게 틀었잖아.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 똑바로 맞춰줘야지. 하면 4분의 3이 2분의 1 아니야? 어? 4분의 3 2분의 1? 틀렸어. 큰일 났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수학을 다시 배워야 되나 하면서 뭘 다시 배워야 되지? 산수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닌데. 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뭐가 아니야. 고민 막 해 고민. 얘 논에서 이상한 애 나오고 비정상 나오고 비정상이란다. 그냥 유전병이 병 나오고 이게 또 비정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이거 첫 번째는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정상 나오고 비정상 나오고 A 열성 나오고 근데 얘를 본다. 그러면은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AA나 아니구나 AA여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나는 신이다.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에 AA. 근데 그게 아니라 됐어? 그냥 여기에서 AA 4분의 3. 어디가? 둘 다 4분의 3 아니야? 둘 다? 네. 얘기할래?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을 가져? 하지만 자신감. 얘기할래? 아니요. 4분의 3은 맞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얘기하자니까. 나도 계산해봐야 돼. 아니 하기 싫어요. 저 하란다. 그럼 웃기지 마. 그러면은 4분의 3일 것 같아요. 정말 달라.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여기는 모르는데. 야 이거 누가 태어날지 모르잖아. 네. 저게 병인지 안 병인지 모른다고? 모르잖아. 여기는 정상이고. 그러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 4분의 3.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2. 얘는 4분의 1. 근데 스몰 A가 태어나려면 4분의 3이에요. 얘는 빼야지. 그죠? 그러면 얘 2분의 1에 라지 스몰 A가 되고 여기서 스몰 A. 그러면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이 여기서는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아빠가 2분의 1 라지에도 정해지는 거하고 자식이 2분의 1 스몰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별개니까 곱해야지. 4분의 1. 해줄 땐 4분의 1 하나 나오고 얘도 되잖아. 네. 4분의 1에 스스 여기서는 무조건 1 곱해 4분의 1. 4분의 1.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더하라고. 아, 2분의 그래서 1. 이게 2분의 1이야. 알았냐? 네. 근데 얘는 정상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빠가, 아스, 스가, 스스?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전체는 셋, 3분의 1, 3분의 2, 스스, 하나 엄마, 하나 아빠. 그럼 얘는 탈락. 그럼 얘가 3분의 2로 라스로 돼야 되고, 여기서 스스가 되면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그럼 얼마야? 야,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은 뭐야? 6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답이 3분의 1이야. 이 답이 바뀌잖아 지금. 그러게요. 이거는 형제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돼, 네 가지를. 흥미를 모르니까. 그럼 여기는 정상가 주어졌으니까 정상만 따지면 되는 거지. 막 세네. 또 봐. 정상 주어졌으니까 정상. 원래 문제는 정상인 가라고 주어졌어. 근데 내가 이걸 뺀 거야. 정상인 가가 엄마랑 똑같아. 세 개 중에서 두 개. 근데 얘는 모르잖아 지금. 네. 어? 얘가 무슨 아이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네 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어? 진짜로? 뭐 해야 돼? 똑똑한데? 네, 화장실 다녀왔는데요? 안 돼. 아니, 금방 그랬고요. 아, 오늘 좀 일찍 끝내줄게. 아니, 지금 배가 아파서 그랬어요. 사연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네. 그럼 여기서 또 짜고? 그럼 10분을 또 찍자고? 애매하잖아. 그러네요. 아, 참아요. 아니, 모르겠다. 아이. 참을 수 있어. 네, 싸우진 않겠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은 진짜 대단해. 아니, 참으면 되지. 그럼. 이거 이해되냐? 네. 어? 아, 근데 이런 이게-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아, 너무 어려운데요? 어? 당연히 어렵지.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 풀 자신감이 없네요. 그럼 버려. 찍어야 쉬운 거 풀고,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어려운 거 버려. 쉬운 거 다 맞고 어려운 거 다 틀리면 팁이야, 팁. 일반적으로는, 야, 아이씨. 다 지워. 예. 자, 일반적인 문제들은 상인지 성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 네네. 아니, 우성열성을 먼저 판단을 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상인지 성인지를 판단.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도 없어, 저기. 이런 그림도 저기 없어. 누가 이영접하는지도 몰라. 그럼 판단할 수 없잖아. 그때는 이것부터 해. 그러면서 거꾸로 이걸 판단해요.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대표 문제가 이거야. 기억 성질은 라지, 스몰이, A 다시 예사 결정이 된다. 오케이? 네네. 부모는 A와 A 다시 중 한 종류만 갖는다. 그리고 가계도를 줘. 정답. 자, 그림으로 알 수 있냐? 우성열성? 안 돼. 그러니까 모르네요. 그지? 네네. 누가 이영접합인지도 알아? 모르죠. 모르네. 그러면 우성열성을 먼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네네. 그럼 상인지를 성인지를 판단해야 돼. 가정을 해야 돼. if. 그냥 얘를 그냥 정상으로 놓고
얘를 경이라고 놓고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상이니까 남자도 2개 있고 여자도 2개 있을 거야. 상염색체는. 그럼 정상이 A니까 얘는 A 다시 A 다시 그러니까 한 종류만 갖는다는 거지. 아빠는 A 한 종류, 엄마는 A 다시 한 종류. 그럼 자식을 보면 이전 얘기 똑같은데 왜 표현이 달라? 말이 안 되네요. 그래.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거는 X형 색채인 거야. 성이 이해됐어? 이게 공식이야. 2개 중 한 종류만 갖는데 부모가 표현형이 다르고 자식의 표현형이 다르지? 네. 그럼 그건 무조건 X형 색채. 이거 있어. 알았어? 네. 그럼 얘는 X에 이렇게 X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얘한테 무조건 하나를 주니까 얘한테는 요거를 주고 엄마가 요거를 줬지. 네. 각도도 성립하잖아. 그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뭐야 지금 2형 정상이잖아. 네. 그럼 2형인데 뭐 정상으로 표현됐잖아. 그러니까 X형 색채 유전이면서 정상이 우성인 거지. 그래서 열성, 반성 유전이다라는 뜻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땡큐야. 땡큐 고맙다. 당연하지. 그건 아니면 되니까. 굳이 뭐 상으로 해서 안 해봐도 돼. 그럼 바로 그냥 뇌에 꽂아 놓고.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팁. 이거는 우성열성을 판단하는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자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열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찾은 거야. 이걸 먼저 찾았어. 그럼 유전병 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면에는 정상 형질은 우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지금 유전병 열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보는 거야. 가계도. 만약에 이게 나왔어. 정상으로. 아빠가 정상이야. 딸이 정상이야. 이게 X형 색채상에 있는 거야. 왜? 아빠의 X에 유전병 열성이고 정상이 지금 우성이잖아. 네네. 정상 우성을 X를 딸한테 무조건 줄 거야 아니야. 아 그러네요. 그럼 엄마가 뭐 주냐에 상관없이 아빠에게서 우성 성질이 딸한테 무조건 전해지는 거지. 이래서 네.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 아빠의 엄마를 봐야 돼.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이거 누가 준 거야? 아빠의 엄마. 그래. 그럼 엄마는 정상이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가 정상이야, 위아래가 정상이야, 그럼 X형 색채상에 있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병이면 어떻게 될 거야? 상형 색채야.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아래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X형 색채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냐? 네. 엄마가 병이야. 그럼 아들은 병이야. 이것도 X형 색채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왜? 열성은 열성끼리 만나야 되잖아. 그럼 이거든 무조건 얘한테 줄 거 아니야? 그게 병이지. 하나 조건이 또 있지. 위에. 여기도 병이어야지. 이거든 얘한테 올 거 아니야. 위아래 둘 다 남자들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X형 색채상이 존재. 이해됐어?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정상이 나와. 달라지는 거지. 말뜻 이해되냐? 네. 자, 또 이런 가게도가 나왔어. 아빠가 정상인데 얘가 병 걸렸네. 아빠는 정상인데. 그럼 그냥 X가 우선 이건 X가 아니 조건이 유전병이 지금 열성인데. 아 그러네요. 그럼 3. 이건 상형색채일 수밖에 없지. 아빠의 X의 정상을 딸한테 주는데 얘가 병에 걸린다는 얘기는 X형 색채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상념색채입니다. 상념색채.
이해됐어? 이건 엄마 쪽에서 하나 받고 아빠 쪽에서 이거 받는 거. 네. 그러니까 가계도를 볼 때 이걸 먼저 진단을 하고 가계도에서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다 나왔지. 네네. 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계도에서 뭐가 하나가 위배가 되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 열성이라고 하는 조건은 우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우성일 때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상념색채도 될 수도 있고 성념색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우성 형질이라는. 근데 이거는 조건이 열성일 때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가계도를 봤을 때 위아래 이렇게 돼 있고 위아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X형색채고 이것도 제일 많이 나와 이거. 정상이 열성이야. 정상 아빠에서 유시였단 말이야. 딸이 태어나서 이건 무조건 상념색채 유형이야. 그래서 이러한 팀 몇 가지 정도를 찬찬히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저런 복잡한 가게도 저기다가 하나 주면은 땡큐인데 두 개, 세 개 막 준다고. 그럼 빨리빨리 기억 형질은 누가 우성이고 니의 형질은 누가 우성이고 되게 형질은 뭐 기억이랑 같이 있는지 뭐 니엘이랑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많이 풀어봐야 돼 가게들은. 이해됐어? 네. 자 찍어. 쉽지 않구나. 쉽지 않지? 어렵지. 근데 어려운 것도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 그리고 익숙해지면 쉽다라고 느끼면 그죠. 알겠냐? 네. 근데 여기는 이 아직 이야기야. 많이 걸리죠.